손흥민 선수가 다음 달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UEFA 슈퍼컵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트넘 전문 기자 풋볼 런던의 알라스데어 골드가 공개한 예상 라인업에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포함된 겁니다. 프랭크 감독 체제의 첫 공식 경기이자 유럽 정상급 클럽과 맞붙는 최대의 승부에 손흥민이 선발로 예측된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업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잔류한다면, 그리고 몸 상태가 정상이면 결국 토트넘은 팀의 주장에게조차 조건부 선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이름값으로 출전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고 그가 토트넘에 남더라도 더는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골드 기자는 8월 14일 예정된 슈퍼컵에서 프랭크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공격 2선에 손흥민, 깁스 화이트, 브레넌 존슨이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무릎 부상에서 이제 막 회복 중이고 데안 쿨루셉스키는 수술 이후 회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의 선발 출전은 플랜 A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전이 아니라는 단정은 아니지만 그가 예전처럼 확고한 중심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프랭크 감독이 애둘러 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이 예상 라인업이 이적 시장 종료와 건강 상태를 전제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은 아직 손흥민의 거취에 대해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과 단 한 차례의 심도 깊은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선발로 넣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토트넘 훈련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족 일정으로 휴가가 길어졌고 지난 12일 런던으로 복귀해 메디컬 테스트와 1km 체력 테스트 등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 감독과의 면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기자들도 감독은 손흥민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손흥민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고 싶으면 주전 보장은 없다. 떠나고 싶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두고 손흥민은 결정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새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첫 공식 기자회견이 오는 7월 1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이 자리에서 손흥민의 기용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팀 내에서 어떤 위치로 활용될 예정인지 그날이면 더 이상 추측이 아닌 구단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손흥민 커리어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은 단순히 선발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설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연봉 3천만 유로, 총액 1,45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제안을 손흥민에게 건넸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LAFC는 올리비에 지루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직접 거론하고 있고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페네르바체는 자신과 함께했던 손흥민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제 커리어의 마지막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면 토트넘 구단은 재정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입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고 올겨울부터는 구단의 동의 없이 다른 팀과 협상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비 회장이 아무 대가 없이 손흥민을 놓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이번 여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구단의 브랜드와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 토트넘 수문장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레전드 골키퍼 폴 로빈스는 손흥민의 상징성, 라커룸 내 리더십, 팬들과의 관계, 경기력 그 이상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손흥민은 토트넘이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구단이 손흥민을 단순히 매각 대상으로만 볼 경우 되려 팀의 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건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는 아직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인터뷰도 모두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18일 그 첫 마이크 앞에서 어떤 한 문장을 꺼내놓을 것인가. 거기서 손흥민의 미래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시즌을 치르는 동안 출전 시간은 줄어들 수 있고 깁스 화이트나 쿠두스가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손흥민이 남느냐 떠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양쪽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프랭크 감독이 연속성을 위해 손흥민을 적어도 1월까지는 남기려 한다고 보도하고 있고, 또 다른 쪽은 레비 회장이 계산 끝에 고액 제안을 받아들이고 손흥민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팬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구단을 응원하지만 그의 미래가 이곳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커리어의 마지막 챕터를 토트넘에서 조연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 무대를 떠나 스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길을 택할 것인지, 한 달 뒤 슈퍼컵의 선발로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전망은 어쩌면 그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명단에 올랐지만 그 명단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예고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답안지는 오는 18일 프랭크 감독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팬들의 반응도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남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라는 팀에 헌신해온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팀에서 은퇴하는 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부상과 포지션 변경, 그리고 팀 전술의 변화 속에서 손흥민이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이 이런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젊은 자원 우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제로 선수단 운영에서도 냉정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손흥민을 당장 주전에서 빼는 것도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구단 전체를 위한 구조적 개편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흥민 개인의 상태와 별개로 팀의 리빌딩 구상에 따른 피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팀에 남을 경우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프랭크 감독이 예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깁스 화이트와 테리 점차 전술에 녹아든다면 손흥민은 슈퍼컵 선발 이후에도 중요한 경기에는 나오는 롤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위르겐 클롭 감독이 제임스 밀러를 활용했던 방식처럼 경험 많은 리더로서의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출전 시간은 줄겠지만 여전히 팀 내 상징적 존재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 이적을 선택할 경우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미 제시된 금액은 유럽의 어떤 클럽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 손흥민의 마케팅 가치는 사우디 리그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의 전폭적인 지원, 중계권 판매 확대 전략, 아시아 시장 공략 계획까지 고려하면 손흥민은 그들에게 있어 전략적 1순위 자산입니다. 7월 18일 프랭크 감독이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손흥민의 미래를 가르는 방향타가 드디어 공개될 것입니다.